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반등하면서 일각에서는 바닥을 다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년 전 집값 급등 시기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던 물량이 올해부터 만기 도래하고 있고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지역도 있어 상승 전환을 예단하긴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주식, 부동산 등 위험 자산이 회복세를 띠면서 신규 가계 대출도 작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피스 임대차 시장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공급은 충분하지 않은데 정보기술 기업의 성장 등을 바탕으로 임차 수요는 견고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로맨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사랑이죠. 국어사전에도 이 로맨스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 그런데 이 로맨스의 원래 뜻은 이 사랑이 아니라 모험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로맨스는 중세 프랑스어 로만자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로만자는 중세시대 기사들의 모험담과 사랑 이야기를 담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5월 여러분은 어떤 로맨스를 써나가고 계신가요? 스승의 날인 오늘만큼은 또 학창시절 잠시 숨겨뒀었던 그 추억들 떠올리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또 연락도 해보고 마음도 나누는 그런 로맨스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로맨스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고 시작할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함께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기분 좋은 5월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나름대로의 또 길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항상 내가 바라보는 곳만 바라보면은 그것이 어려워지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장이 어려울 때 또 좋을 때 시야를 좀 넓혀셔서 어떤 세미나를 통하든 아니면은 어떤 공부를 하시든 방송을 통하든 여러분 시야를 넓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부동산은 그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 더 넓게 그리고 많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견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언제든 여러분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눌 테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 있으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네.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 광명에서 동탄으로 해서 갈아타기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입지하고 네. 지금 이게 갈아타기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생겨서요. 그럼 네. 광명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전세 주고 있고요. 그럼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계신 건데 이걸 좀 동탄 지역으로 갈아타기 해보고 싶다 말씀 주셨어요. 네. 동탄에서는 좀 보신 곳이 있을까요? 그 동탄역에 있는 네. 저기 롯데캐슬 알바트로스라고요. 네. 그 시범 하나, 꿈의 그림, 프레스티지 둘 중에 하나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광명을 벗어나서 동탄으로 좀 가보면 투자가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그쪽에는 광명은 제가 이제 전세를 줬고 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제가 이제 거주 목적으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거기 전세 준 거를 정리하고 동탄으로 다시 내 집 마련을 좀 해보면 어떨까 고민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거주 목적까지 가지고 계시는 이 동탄역의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하나 말씀 주셨고 또 동탄역의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대표님과 하나하나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님이 이 두 물건을 중에 한 개를 구입하시면 네.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죠. 일단은 제가 매매를 동탄 쪽에 하게 되면 음. 저희 광명 쪽에 있는 거를 이제 처분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처분을 하려고 하더라도 네. 처분이 안 되면 1가구 2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무슨 얘기 드리냐면은 일단 어떤 물건을 매수를 하고자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처럼 내가 물건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2개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2개의 물건이 되었었을 때 또는 3개의 물건이 되었었을 때의 장점은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의 흐름이 올라갈 때 그때는 2개가 같이 올라가니까 유리하겠죠. 네. 그럼 내려올 때는요.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구입을 할 때 전혀 뭐 대출이나 이런 거 없이 현금으로 구입하시나요? 아니요. 일단은 광명집을 매도를 하고요. 그쪽에 남는 걸 모자른 거는 제가 대출 안 받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 다 매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구입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네. 한다고 하면 광명부터 팔고 구입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러면 광명의 것이 안 팔리면은요? 안 팔리면 그래서 이게 좀 애매모호한 입장이라. 네. 그렇죠. 투자라는 게 네. 내가 계획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파트잖아요. 이게 광명께. 네. 이 아파트는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때는요. 순서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올라요. 네. 그리고 내려올 때는요. 역시 다 내려요. 그쵸. 그게 적게 오른 것은 적게 내리고요. 많이 오른 것은 많이 내려요. 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조금씩은 일부씩은 이루어지는데 이 일부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많이 떨어져서 야 이거는 뭐 진짜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소액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케이스와 지금이라도 나는 실거주 목적으로 좋은 지역에 또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 가격으로 구입하자. 이런 목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거래에 의해서 이것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거래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의 거래가 이 주택 시장의 가격 흐름을 되돌릴 수 있고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것이 되돌리거나 바꾸려면은 그러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세미나를 제가 화요일이나 아니면 토요일 날 이틀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에 오시면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걸 1시간 이상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결론만 내드리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래 현상과 살짝의 반등은 지속적인 반등으로 저는 보지 않아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다시 꺾일 거라고 보고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은 광명에 대한 매도는 지금 광명에 뭘 갖고 있죠? 광명역에 있는 광명 한진타운이요. 한진타운이군요. 네. 광명 한진타운은 얘가 시간은 30년 다 돼 가지만 그렇죠? 네. 얘는 사업성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가격도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안 올라요. 네.
그러니까 얘는 투자성도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얘는 투자 목적으로는 가져갈 의미가 전혀 없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뭐 동탄권 매도 참 매수를 하고 안 하고 여부를 떠나서 투자 목적이라면은 그걸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어찌됐든 광명 걸 매도 후에 그저 목적으로 구입한다고 하면은 매도 자체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되었다고 치자고요. 되었다고 치면은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가면 좋으냐? 당연히 여기 가까운 게 좋겠죠. 그쵸. 지금 좋다 나쁘다는 어떤 기준이냐면은 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나를 제외한 타인, 이 사회의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를 볼 것이냐, 내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를 볼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방송을 할 때는 당연히 사회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를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네. 사회 기준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강남도 저는 마찬가지거든요. 서울 강남권도 교통이 한 블록별로 한 블록 다 지하철이 다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기반 시설도 좋고 여기에 교육 문제까지 있고 여기에 일자리까지 있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런 기준으로 바라본다면은 롯데캐슬보다는 당연히 하나가 좋고 당연히 하나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해 너무 가시죠? 높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결론은 두 개 중에 한다면은 하나를 할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아직도 가격대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1년 4개월 조정받았거든요. 네. 21년도 꼭지점을 찍고 22년도하고 23년도 5월 이제 1년 5개월 조정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종전에는 07년도가 제일 꼭지점이었었어요. 07년도가. 01년도부터 07년도까지 여기 좀 그려볼까요? 01년도부터 07년도까지 가격이 올랐어요. 노무현 정부 때예요. 네.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았는 게 04년까지 7년을 조정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문재인 정부 때 07년을 올랐어요. 21년까지. 우리 부동산이. 물론 이렇기 때문에 또 7년 동안 조정돼야 된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경험상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보더라도 이렇게 큰 주택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은 단기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큰 흐름이에요. 경제, 사회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1년 4개월 만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 저는 전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사회 전체적인 성숙도가 갖추어져야 그때부터 바닥을 찍으면서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회 전체적인 성숙도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구나 다 구입할 수 있을 만큼의 아파트 가격대가 무난하고 평이하냐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쵸. 자기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집 팔아서 15억이야. 그러면 한 1, 2억부터 17억. 그거는 가능하지만 집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17억 현금 17억이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런 성숙도가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억 밑으로 이 소형 아파트 기준으로 본다면은 10억 밑으로는 일부 대출을 하더라도 구입해도 갈 수 있을 만큼의 금리적인 여건이나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은 살려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과연 지금 30대 아니면 뭐 40대 초반이 10억 미터 아파트를 대출 일부 받고 사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숙돼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지 않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이거는 아직까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최고 아파트부터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가 늘어나는 거는
가장 저렴한 아파트부터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매도한 사람이 다시 돈을 매덕 보태서 그 위에 걸 사고 그걸 다시 매도한 사람, 집은 줄여서는 못 가잖아요. 금액을. 10억짜리 네. 팔고 8억짜리 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런 계단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가면서 한 건이 일어나면 연쇄적인 작용에 의해서 서너 건이 일어나서 거래가 쭉 붙는데 이런 바닥권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연쇄적으로 거래할 수 있었을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거래를 과연 가능하냐라는. 지금 실례지만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요? 네. 그러면 친구분들 중에 네. 지금 10억 이상 15억짜리를 축축축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나요? 적죠? 있기는 있겠지만 대출 받아갖고 그죠? 네. 현실적으로는 그게 말이 좀 안 맞죠. 그쵸. 근데 지금 가격을 올라간 것은 사실상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좋은 사람은 30, 40대가 아니에요. 60대, 70대예요. 왜냐하면은 60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잠실주공 5단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잠실주공 5단지가 80년대 그거 5천만 원 했어요. 그쵸.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뭐 학교 학비가 등록금이 30 몇만 원 하고 이럴 때긴 하니까 비싸긴 하죠. 네.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학교 등록금 한 학기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한다면은 잠실주공이 25억 한다면은 몇 배인가요? 50배인가요? 네. 50배. 그러면은 그때 30만 원에 뭐 5천만 원 하면 몇 배가 되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네. 10배 하면은 뭐 그거보다는 더 높아졌겠지만은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은 어렵더라도 대출을 안고 사서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 경제가 성장을 했고 경제 발전이죠. 둘째는 인구가 늘었고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크게 보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인구가 늘지 않으면은 그렇게 가격이 쉽게 올라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주택 가격은. 상업용 부동산은 말라도.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요인이 지금 잘 되고 있냐라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 성장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물가는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고 지금 온 세상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벌어도 더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보다 물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돼져야 어느 정도 바닥권이 좀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내리는 최종적인 결론은 매도는 지금 하셔도 저는 하실 수만 있다면 해라. 그러나 구입하는 거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두 개 중에 한다면 한화 쪽이 그래도 저는 좀 더 추천하고 싶다. 금액은 좀 더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 광명에 있는 집은 매도, 그리고 매수는 조금 더 천천히 고민해보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해볼까요? 지금 현재 제가 전세로 네, 경희궁 자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난 10년 전쯤에 네,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매도를 하고 네, 한 10년 이상 이제 무주택 상태로 계속 목동에 살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너무 부동산에 큰 변화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안타까움이 너무 큰 상태로 네, 지금 이제 아이가 요번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저축을 해서 네. 여유자금을 조금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자금 외에 한 6억 정도로 만들었는데 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지가 너무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문제 풀어가야 할 텐데 어쨌든 지금 무주택 기간이 조금 길었는데 거기에 네. 전세자금 플러스 여유자금 6억을 더해서 좀 내 집 마련을 좀 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종합 컨설팅인데요. 예.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예. 첫째 조언은 예. 시청자분님은 반드시 제 세미나로 오세요. 예. 앉아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절대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사적인 대화가 많이 필요로 해요. 아, 예. 왜냐하면 연령대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노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좀 봐야 돼요. 예, 예, 예. 그걸 보고 본인의 길을 일단 본인의 상태가 정확하게 점검이 되고 예. 파악이 되고 그러고 시장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그 시장 상황에서 내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내 상황도 파악이 안 되고 시장만 보고 간다는 거는 그거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예. 10년을 무주택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예. 10년을 무주택으로 살았다 이 말은 제가 네. 느끼기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2007년도에 최고점 찍을 때 예. 최고점 찍을 때 떨어져서 올랐다가 네. 떨어져서 팔고 더 이상은 재미없어 라고 빠져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이해 가세요? 내 그때 말이? 최고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마포의 아파트 30평대 아파트를 6억에 팔고 네. 그때 목동 몇 5단지를 제가 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그게 2010 제가 집을 판 거는 2012년도고요. 12년요. 좋아요. 제가 목동으로 이사를 간 거는 2014년도 겨울 네. 전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목동 5단지 계약을 하러 가는 중에 그게 깨지는 바람에 집을 놓친 거예요. 네. 아니 그래도 세월이 엄청 길잖아요. 10년.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아이가 이제 갑자기 목동으로 이사를 가고 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기간을 보낸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부동산 쪽에 좀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그래프가 방송 혹시 보고 계세요? 예, 보고 있어요. 아까 그 얘기도 했는데 01년부터 07년까지 올랐다가 04년까지 내렸다가 다시 21년까지 올랐다가 지금 22년, 23년 5월이에요. 예, 이게 예, 서울의 부동산 그래프예요. 예, 그런데 종전에 이 꼭지점 부근 있잖아요. 예, 이 부근을 팔지 못하고 쭉쭉쭉쭉 떨어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꼭지점 가기 직전에 05년이나 06년도에 이때는 사지 말아야 되거든요. 올라도. 예, 예, 근데 이걸 샀던 사람들이 세월 지나서 까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12년, 13년 언저리에서 에이 지금이라도 팔아버리면 다시는 부동산 꼴보기 싫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왔나 싶어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건 아니고, 결론부터 예. 보면은 예. 2010 부동산만 보면 2012년도부터는 사야 될 시기예요. 그때는 팔아야 예. 될 시기가 아니에요. 14년이 저점이라 해도 바닥이 근접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05년이나 06년도가 팔아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 꼭지점을 딱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 팔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아마 팔고 싶어도 못 팔아서 2, 3년 밀렸을 거예요. 예. 아마 그런 형태가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쨌든 무주택이고 돈까지 있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제가 그래프 그린 대로 지금 여기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아파트 시장이 이런 모습인데 늘 그래요. 예. 이때 01년도도 07년도도 14년도도 21년도도 늘 이 시장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이번은 과거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과거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간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늘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늘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이건 바닥 찍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한테 아니 과거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여건 달라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림이 10명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연령대가 50대처럼 보이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에 있어서 인생에 살아오시면서 예. 그게 그렇게 어떤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치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이 겪는 경험치로 보면은 그래 이번은 틀릴 거야 이번은 다를 거야 했는데 다른 경우가 크게 있던가요? 대표님, 제가 대표님한테 상담을 드리는 이유도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제가 누구냐면은 예. 투자자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80대인데 그분도 그런 예. 얘기를 했어요. 늘 투자할 때 되면은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과거하고 달라요. 이게 다르고 이게 다르고 저게 달라요. 그런데 지난 않고 80년 동안 지나 보니 예. 결국에는 떨어질 때 되면 다 떨어지고 올라갈 때 되면 다 올라가더라. 예. 다만 그 시기를 정확하게 모를 따름이지 예. 결과적인 큰 흐름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더라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예. 저는 부동산을 통해서 그런 걸 느끼고 있었는데 그분 이야기 듣고 나도 똑같은 생각이다라고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주변에서는 야 이러다가 못 맺혀 또 목동 재건축하고 나면 난 지금 못 사면 못 사. 뭐 기타 등등의 온갖 얘기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이 세상이라는 것이 예외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예외를 알고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겠죠. 예.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은 이왕 무주택이면은 그리고 여건이 갖추어졌다면 좀 더 여건이 갖춰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라면은 2, 3년 이상은 기다려 보겠어요. 저라면 예. 저라는 무조건 기다릴 거예요. 대표님 기다렸어. 혹시 청약을 해보는 건 어때요? 요지에. 청약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 지금 청약을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신 데가 있나요? 조금 무리인데 지금 무리가 따라요? 청담 르엘의 작은 평수 작은 평수 얼마 정도? 20평대 정도면 뭐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15억을 예상하고 있군요. 예. 이런 데를 넣어보면 이거는 되지도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기회가 지금 몇 개 있으니 자, 로또라고 하잖아요. 아주 좋은 입지예요. 그렇죠? 예. 최고의 입지예요. 예. 최고의 입지의 20평대 15억은 예. 제가 보는 눈에 현재 가격으로서는 저렴해요. 예. 현재 가격으로는 분명히. 예.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1, 2년 사이에 이 15억 밑으로 가서 12억, 뭐 13억, 12억, 11억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냐면은 재건축을 하면서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예. 이런 일반 분양 가격은 예. 어떤 서울시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정부 통제를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서 못 받아요. 예.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얘기는 좀 번외 얘기입니다만은 오히려 그 물건을 구입해서 피를 주고 구입해서 있다가 재건축이 된 사람이나 또는 그런 식으로 피를 많이 주고 사서 재개발이 된 사람들이 예. 오히려 분양받은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 이해 가세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만 예. 청은 로얄청으로 얻죠. 예. 그래서 단지 어떤 부동산의 가치로만 본다면은 얘는 20평대 15억이라면은 둔촌 주공이 30평대가 14억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20평대 한강변 쪽에 삼성동 쪽으로 해서 갈래? 아니면은 1억 적기 하고 둔촌동으로 갈래? 한다면 예. 아마 전 국민을 투표를 한다면 이쪽이 훨씬 더 투표율이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예. 얘가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었을 때 강북이나
이런 쪽에 어떤 20평대는 10억 밑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 강남의 20평대가 10억 간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라고 봐요. 아, 예, 예, 예. 10억 초반대는 최소한도로 10억 초중반 가까이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30평대는 20억이 깨지고 뭐 10억 후반대라고 본다면 예. 그렇게 보면 얘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안전성은 있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면 좋다, 돈 많이 번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더 리스크가 좀 적다. 적다. 이것만 예. 당첨이 된다면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대표님이라면은 이 강남에 청약 기회가 있다면 넣어보시겠어요? 이런 수준이라면은 아, 이런 수준이라면 네. 뭐 반포나 청담이나 잠실 그러면 레미안 입지가 아이파크. 워낙 좋잖아요. 아. 그런데 그 주변에 예. 실제로 20평대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가격 가는지를 한번 보면은 수억 차이가 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냥 이런 넣어야 데는 되겠네요, 20평대 그러면. 아파트라도 20억대 훌쩍 넘어가는 시세가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15억인데 예. 당첨만 돼도 일단은 새 아파트인데 그럼 예. 현재 시가로 보면은 20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시세 차익이 좋으니까 살아 이게 아니라 떨어진다 하더라도 신축의 한강변에 이 정도 가격 밑으로 많이 떨어질 거라 그거는 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예. 다른 뜻은 없어요. 사모님도 역시 우리 시청자분도 꼭 세미나를 한번 들으러 오세요. 아, 그래야 되겠네요. 세미나를 듣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예. 제가 무료 세미나를 하면서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요. 예, 예, 예. 그야말로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눔하고도 똑같아요. 예, 예. 한번 와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렇게 해왔고 들어보면은 왜 이제 왔냐 싶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예, 예. 그렇게 좀 한번 추천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일반 주택의 매수는 2, 3년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청약이라면 입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저는 그 아들 명의로 네, 그 산본에 있는 우방 목련이나 한양 목련을 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한 구축인데 네. 이게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이런 용적률이 되는지 아니면 뭐 투자 가치가 있는지 좀 네. 여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아드님이 우선 거주를 함께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 지금은 결혼을 안 해서 지금은 아니에요. 아, 그럼 갭 투자로 먼저 접근을 네. 해 놓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에는 몰라도 예, 예. 네, 말씀 주신 게 군포 3본의 우방 목련 아파트 그리고 한양 목련 아파트 좀 구축 아파트를 보셨는데 어떻게 투자 가치가 좀 있는 건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3번에 거주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저는 이거 아들이 판교가 직장이라서 그냥 아니, 지금은 투자해. 이 아파트를 네. 보시게 된 이유가 뭐죠? 아니 그냥 산본 쪽에가 그 교통이랑 좀 맞는데 그냥 봤어요. 아니 3번에 연고지도 없는데 예, 예. 그냥 아들이 3번을 판교가- 봤다고요? 네, 아들이 판교가 직장인데요. 잘 못 직장 들었어요. 어디가 직장이라고요? 판교요. 아 판교. 아 근데 판교가 직장- 3번에서 그래도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가까운 데는 또 너무 가격이 비쌌어. 높아서.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직장에서 돈에 맞춰서 멀리 가다 보니 네, 네. 3번에 가더라. 아, 네, 네. 그 얘기네. 그죠? 근데 그게 참 가치가 그 있으니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번이 그나마 가장 저렴하더라 그 말이잖아요. 네, 네, 네. 가장 저렴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 가장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겠죠. 아, 아니 아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옷도 만들어 놓고 아무도 안 사면은요. 그 가격 똥값 되는 거 아니에요. 떨이 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거잖아. 그죠? 네, 네.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관심이 없으면은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어가 아니라 네. 아니 제 얘기를 이해 안 가세요? 네, 이해갑니다. 이해가죠.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어렵게 제가 설명 안 할 테니까. 아, 가장 예. 저렴하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살 사람들이 별로 없다. 매수자가. 그럼 살 사람이 별로 없다. 왜 없을까요? 여기가 입지, 주택이잖아. 주택. 주택은 누가 뭐래도 1번이 입지, 2번이 입지, 3번이 입지예요. 그럼 입지가 자, 교통이 좋으냐? 아니에요. 인터체인지에 그냥 차 몰고 들어오긴 좋아도 그러면은 상업선 여기까지 걸어 다녀서 상업시설까지 가려면은 중심 상업밖에 없는데 이것도 불편해. 교육 뭘 특별한 게 있어. 뭐 내세울 만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할 밖에. 그러면 갭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갭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는 요 갭 투자를 해서 돈이라도 좀 벌어볼까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뭐 이런 물건에 하면은 돈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 아니겠죠. 것 같네. 네. 그럼요. 그래서 생각은요. 항상 이렇게 하는 게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이 얼마가 있든 남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물건을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아, 다시 정리하자면은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내가 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저렴하게 살 줄. 남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비싸 주고 사면은요. 역시 돈 안 남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방법이 없죠. 어떤 형태로 가든 남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내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생각해야죠. 뭐. 어쩔 수가 없어. 갭 투자를 해갖고 답이 안 나온다. 그럼 그 갭 투자 금액만큼 기본적으로 월세 수익 나오는 것도 좋은 물건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 어차피 그 돈만큼은 또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생각도 굉장히 필요하고. 어쨌든 결론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거고 우리 시청자분님은 역시 앉아서 해결하지 마라. 세미나에 와서 좀 얘기 좀 들어라. 그래서 해안을 좀 넓혀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은 투자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아드님과 잘 고민해 보시고 또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은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오늘 마무리 시간은 또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죠.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제가 3월 달에 방송을 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08년도의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라고. 루비니 교수라는 사람 유명하죠. 08년도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예언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경고를 했다라는 내용을 3월 달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서울 머니쇼에서 SG그룹 투자 전략가가 한 얘기를 보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80%다. 제가 쭉 방송한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리와인드해서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런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만큼 시중에 돈줄을 쨘다는 의미예요. 돈줄이 쨘다는 건 어떤 의미냐? 경기가 망가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경기를 안 망가뜨리면 물가를 못 잡아요. 물가를 잡을 거냐, 일정 부분 경기를 망가뜨리면서 갈 거냐 이 문제예요. 결국에는 궁극적인 것은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은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물가가 더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퓰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한 나라들은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 물가가 너무 올랐어. 1년에 뭐 1000%가 오르고 이런 답이 안 나면 그래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돼요. 경제 성장률보다 더 낮게 잡아내야 돼요. 그거 잡아내기 전까지는 경제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잡아내고 경제를 다시 살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충격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경기가 나빠질 거고 거기에 대한 충격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다.
올 하반기를 지켜봐야 본격적으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알 것이다.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걸 지금 나오고 있죠. 이분 얘기가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1년 내에 경기 침체 확률이 80%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퍼센트까지는 저도 뭐 설명을 못 드리지만 무조건 경기 침체 옵니다. 저는. 오는데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침체가 오면 여기저기서 숨어있던 구멍들이 뻥뻥뻥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 터지는 것이 얼마만큼 터지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약하게 올 거냐 심하게 올 거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지는 것이 전 세계에 있는 국가에서 터진단 말이에요. 한 군데서 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면 이거는 무조건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이에요. 부동산 시장을 짓눌러버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미국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다. 미국의 직장은 아직 고용이 좋다 했는데 신규로 1년 반 만에 최다 26만 건을 실업수당을 청구했다. 자, 이거는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드디어 미국 경제가 서서히 침체로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게 미국이 어려워지면 전 세계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높고 경기는 나빠지는 이런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거다. 그래서 언제까지 될 거냐 모르긴 해도 저 개인적인 어떤 경험치나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2, 3년 이상은 간다. 이런 현상들이. 금리를 내려오더라도 2, 3년 안에 뭐 1년 만에 종전금리처럼 0%, 1%, 2% 불가능하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짓눌러지는 것이다. 한국 경제 성장 전망도 역시 KDI에서 1.8%입니다 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1.5%입니다. 이제 하반기 가면 1.5% 또 안 됩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이것도 제가 얘기했죠. 이 말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더 낮게 봐야 된다고. 그리고 가계부채. 이건 늘 뉴스에 나오고 있죠. 이런 가계부채가 그런 위험에 경기가 무너졌을 때는 이 가계부채가 우리 경기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관 같은 거예요. 뇌관. 그래서 대출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죠. 글로벌 고급 주택값도 금융위기에 첫 하락을 했다. 일부 오른 것도 있다. 얘가 뭐냐면 지속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살짝 내려올 때는 내려왔다가 살짝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안 내려가요. 절대 그렇게 안 내려갑니다. 이런 모양을 보고 반등이다. 거기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결국엔 덜미 잡히는 거죠. 강남 4구 아파트 상승이다.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살짝 반등. 과거에도 그랬고 언제든지 그래요. 그러나 서울 원룸 전세를 보면은 내리고 월세는 높아진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원룸이나 투룸은 월세가 계속 강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지는 거죠. 그다음에 향후 소형 오피스텔 다세대 시장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1, 2년간은 어렵다. 왜? 전세 시장은 누르고 정부가 누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월세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월세가 높아지면은 세입자들은 전세를 찾을 수밖에 없고 금리가 당장은 아니지만 2, 3년 보면 조금은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전세 시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후를 대비해서 이런 물건을 사서 월세를 받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갭 투자를 물건을 잘 산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 투자는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향후 아파트 시장 흐름은 아직 멀었다. 1년 5개월 조정 받아놓고 이제 조정이 다 됐다. 이제 바닥을 다진다. 이제 다시 올라간다. 이거는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어떤 근거도 없고 자 아직도 말이죠. 금리는 높죠. 아직도 금리는 높습니다. 금리도 높고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죠. 자 1번 아직도 금리는 높아요. 수요를 위축시키죠. 2번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주택, 재개발, 재건축, 한방평 고도 제한에 어째저째 서울에 8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장기로 보면은 5년, 7년 이후로 간다면, 이게 간다면 제 생각에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체를 뒤집고 있죠. 거기에서 3기 신도시가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가 적어도 수년 안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는 어렵습니다. 과연 뭘 근거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 지금 올라간다는 근거가 도대체가 뭘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아니다. 살짝 내려오면서 완착식이는 결국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경착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죽으니까 비행기처럼 살짝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조금 풀어주고 갖고 살짝 반등시키고 살짝 풀어줘서 살짝 반등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놀아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월세 나오는 형태나 이런 거는 무조건 구입하셔야 돼요. 누누이 얘기했죠. 그러나 시세 차익을 기대로 하는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은 정말 자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지금은 자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분명히 제가 방송하는 것도 여러분들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시청자분들이 옆에 혼자만 듣고 있지 말고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하셔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누가 얘기가 맞는지.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부동산은 어떤 건지, 그리고 좀 조심해야 할 부동산은 어떤 건지 그 종류별로 좀 일러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이 조금은 짧아서 그 정확한 내용들보다는 간략하게 핵심만 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투자 계획을 과연 어떻게 짜야 하는지 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도움 드리기 위해서 또 차동백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무료 세미나 진행되거든요. 자, 이번 주에도 역시 두 차례 진행 예정인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세미나를 화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두 번 합니다. 평일 날 오시기 힘든 분들은 토요일 날 오십시오. 평일 날 오실 수 있는 분은 내일 오시면 됩니다. 내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1시 그리고 토요일 날 1시입니다. 그 오실 때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와셔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누누이 얘기했는데 오신 분들은 세미나 듣고 나면은 왜 이렇게 늦게 왔나라고 후회하십니다. 정말로. 한번 오시고 여러분들만 오시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꼭 추천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국민들에게 제 입장에서는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정말로. 그리고 제 세미나는 어느 지역에 뭘 사면 됩니까? 물건 뭐 사 그런 세미나 하지 않습니다.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꼭 세미나를 평일날 오시는 분은 화요일 1시, 주말에 오시는 분은 토요일 날 1시 접수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분들에 대한해서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화요일 오후 1시 그리고 좀 시간이 주말에만 나신다 하신다면 토요일 오후 1시 이렇게 두 차례 차동백 대표와 함께하는 세미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도 한번 가서 좀 부동산 공부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번 문의 주시거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문의 주셔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 고민 상담 역시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분 좋은 월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